네, 안녕하세요. 학교의 신 이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강의 안내대로 오늘은 여러분은 이제 문제 구조와 3, 4월 달에 독서가 되겠습니다. 독서. 이 화법하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문제 구조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주에는 바로 어때요? 문제를 풀기 전에 바로 그 과목의 전체 내용을 구조화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주차부터는 첫 시간에는 우리가 화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단원별의 그 과정별의 내용을 이제 구조화를 했죠. 핵심 키워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단락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으로 1, 2월 달에 화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3, 4월에 독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구조화라 이러지만은 문제 자체의 풀이보다는 우리가 뭘 한다? 바로 이제 그 과목에 관계되는 독서에 관계되는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정리를 한 후에 그것을 확인 학습하는 문제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구조화를 1, 2, 3,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화법이 진행이 됐고 이제 독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5, 6월 달에는 장문이 진행된다. 이것은 이제 OT 할 때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가 전체 내용 구조화를 먼저 살펴본 후에 그다음 각 과정별, 즉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교과는 어떻게 돼 있다? 바로 교과 내용 구조가 지식, 그렇죠. 그다음 기능 및 전략, 그다음에 이제 태도, 그다음 실제, 그다음 여러분이 이제 교수 학습 방법, 그다음 평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순서대로 우리가 어때요? 내용을 세분화된 바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키워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받았을 텐데 첫 번째 오늘 강의할 것은 바로 뭐다? 이 독서의 전체 내용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붙어 있죠. 독서 전체 내용 구조화 이렇게 이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자료를 하나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 다음 시간에 진행돼야 될 이제 문제 구조화를 받았죠. 그죠? 이것은 바로 독서의 지식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식 파트에 해당하는 바로 내용 구조와 핵심 키워드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먼저 첫 시간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또 요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여러분한테 한 주 전에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뭘 해와라. 미리 공부를 좀 해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선생님 여러분 이야기를 했죠. 예습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SQL3R의 방식을 써라. 이걸 이제 알아둡니다. SQL3R의 교수 방법이 가장 배경 지식을 제일 뭐다? 정교하고 활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SQL이라는 그 전체를 개관하라. 그렇잖아. 훑어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읽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이 해온 요 예습을 강화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선생님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뭘 하라? 리사이트 리뷰하라. 알겠죠? 항상 그게 이제 문제 구조화의 기본 뭐예요? 학습 트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 주 전에 요 내용을 학습을 해오고, 그렇죠? 질문을 해오라. 나는 뭐를 중심적으로 듣겠다. 이 말이죠. 뭐를 중심적으로 확인하겠다.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겠다. 요걸 꼭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이 질문한 내용을 강화할 건지 수정할 건지 보완할 건지 요걸 중점적으로 이제 들어. 그래서 그게 능동적 강의가 됩니다. 듣기가 되는 겁니다. 학습이 되고. 그 다음 하고 나면은 반드시 바로 그 주에 그랬잖아. 뭘 하라? 리사이트 리뷰를 하라 이 말이죠. 다시 점검 조정해서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바로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이 길러지겠죠. 그것을 이제 훈련하는 게 6월 달까지 그렇게 훈련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7, 8월 달에 테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달까지 진행되는 이 문제 구조화는 진도별 바로 문제 확인 학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내용을 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내용을
문제를 정교하고 그것을 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뭐다? 요 파트에 대한 즉 독서 지식 파트에 대한 바로 키워드 정리를 먼저 하고 요 문제를 확인 학습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지식에 대한 뭐다? 지식을 좀 더 정교화해서 또 학습을 해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재는 여러분 동일하게 바로 뭐다? 여러분 내용 구조화에서 쓰는 요 내용 교재를 쓸 겁니다. 선생님 교재는 국교론이 바로 뭐다? 이렇게 세 권으로 돼 있다 그랬죠. 혼자 화법을 했습니다. 요 안에 전부 다 여러분 다 있다 그랬죠. 바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화법할 때도 했지만 요 책 자체를 선생님 재구성한 게 1, 2월 달에 배웠던 뭐가 있다? 제일 먼저 교육과정이 있죠. 전체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성취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내용 구조화를 하는 뭐가 들어 있습니다. 심화 내용 구조가 들어 있죠. 이것은 이제 내용 구조화 시간에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여기 보면은 기출이 또 붙어 있죠. 그럼 이 책이 바로 어땠습니까? 한 권을 가지고 전체를 바로 뭐다? 종합적으로 상호 텍스트하는 학습으로 선생님이 재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 개론서, 그 다음 기출, 이것이 바로 과목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전부 다 문제를 푸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우리가 모든 과목이 다 되어 있는 공략법 책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장 구조화가 전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책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9, 10월 달 모의고사까지 다 쓰는 거니까 그렇잖아. 연중 다 쓰는 거니까 한 번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도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교재비가 만만치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 교재비의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개론서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사지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일부러 뭐나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심화 개론서 강의를 3, 4월 달에 동시에 진행을 하죠. 그래서 3, 4월에 보면 심화 개론서 여러분이 많이 보는 오늘 나중에 또 심화 개론서 강의에서 안내가 될 겁니다만은 바로 뭐다?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요즘은 사회평론에서 출제되는 책들입니다. 그죠? 독서교육론이라든지 작문교육론이라든지 화법교육론, 국어교육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평론. 우리가 이제 임용책은 그 두 출판사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먼저 출간된 책이에요. 사회평론 출판사하고 영락 이 두 개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죠. 독서교육론 이 박이정이라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많이 대학 교재를 많이 출판하는 책이 바로 그 박이정이라는 출판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오래된 이제 출판사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한때 영락이 이제 주류를 이루어다가 그죠? 임용해서 그 사회평론 책에서 많이 이제 거기서 출간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관련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사용 지도서. 거기에 보면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선생님은 이제 매년 그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축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제공돼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만 이제 우리가 재발치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선생님이 학설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재구성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별도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그걸 여러분 이제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해둡니다. 자, 자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전체 구조화를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바로 뭐다 어떻습니까? 요 책이 이제 요거는 어디에서 책에 이제 초점을 맞췄냐 하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사회평론에서 나오는 국어교육의 이해라는 책이 있죠. 그렇죠. 국어교육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껍질이 빨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국어교육이 그 보면은 우리가 그 국어교육 국어라는 과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5개 과목이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국교론인 화법, 독서, 작문, 그 다음에 문법, 문화 이 5개의 교과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국어 교육의 이해는 바로 뭐냐? 교육 과정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가장 기본서예요.
그렇죠. 국어 교육의 가장 기본서에 해당하는 게 국어 교육의 이해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편제에 따라서 내용, 그 책을 이제 편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은 이제 내용은 그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른 걸 보완해서 이제 재구성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여기서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읽기는 왜 가르치는가? 이게 이제 우리는 뭐다? 독서 교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독서 교육의 성격, 목표, 그다음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해서 몇 개, 5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격, 그다음 목표, 목적, 목표, 그다음 교과 내용, 그렇잖아요. 그다음 교수 방법, 평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격이나 목표는 우리가 그렇게 뭐 절대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의 명시적으로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된 학습은 바로 교수학습 내용입니다. 내용. 그렇죠. 교과 내용. 그 내용 안에 이제 우리가 지식, 기능 및 전략, 태도, 실제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 평가. 요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형태 자체가. 그 다음 읽기란 무엇인가.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 뭐에 해당합니까? 바로 뭐다? 목적에 해당하죠. 지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어떤 내용으로 지도할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교과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어떤 방법을 할까? 이게 교수학습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이 바로 평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목적이 되겠죠. 목적. 독서의 목적. 그렇잖아. 그 다음 이것이 바로 독서의 바로 뭐가 됩니까? 지식이 됩니다. 지식. 그렇죠. 읽기란 뭐냐? 그 다음 이것이 바로 이제 기능 및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 그럼 이것이 바로 교수학습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되죠. 방법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이 바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교육 과정별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중심이 아니고 내용 정교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독서의 전체 왜 가르치는가? 그래서 이 책을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중심,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독서 교육론을 이제 중심으로 합니다. 이 두 책. 그래서 주된 책은 이 두 출판사에 나온 이 두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용 지도서라든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첨가해서,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심화적인 내용은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매 시간마다 주는 뭐 하는 거예요? 지식 구조와 키워드 강의 때 다시 또 제공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떻습니까? 하나의 명시적으로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읽기 교육은 글자 그대로 뭐다?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읽기 능력. 그걸 하면 되죠. 이것도 화법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말하기 능력. 여기는 이제 읽기는 바로 이해 능력이 되죠. 학습에 의해서 획득됩니다. 그렇죠. 능력이니까. 교육은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 그렇잖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읽기는 바로 어떤 능력을 기르냐? 그러면 능력이라 그랬는데 읽기 능력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성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예술성, 감상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면 됩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지식을 배울 때 독서의 특성을 기억하면 됩니다. 독서의 특성 첫 번째 무슨 행위입니까? 의미 구성 행위다. 그렇죠. 의미 구성이라는 게 이해 영역이 되겠죠. 읽는다는 건 이해 영역입니다. 이해를 한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냥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자기가 어떤 목적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거죠. 그게 의미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행위고 의사소통 행위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고. 그 다음 읽기 교육의 목표가 바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우리는 중등교사이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초등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읽기의 초등교육의 목적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등교사이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요거는 한번 방향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두면 됩니다. 이는 암기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